최근 AEW에서 WWE로 이적한 선수들을 겨냥한 비난 여론이 비용을 지불한 트롤 봇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아주 당당하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걸로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면 증거를 내뱉을 수가 있다. 토니칸이 AI 봇을 산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토니칸이 CM 펑크, 제이드 카길, 미로 등등 자신의 손에 있던 장난감들이 WWE를 가고 나면은 현지를 통해서 마치 주요 대세 여론인 것처럼 봇을 통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다. 진짜 빠꾸가 없어서 이 고소해봐, 나 증거 다 있어. 본인의 목을 내걸고 폭로를 한 거야.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고용한 봇 중에 가장 싼 봇이 아닐까. 생체 앞을 봇. 여론 조작 현질이란 뉴스입니다. 최근 프로레슬링 업계에서는 AEW에서 WWE로 이적한 선수들을 향한 온라인상의 비난 여론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논란입니다. 패러다임 소속 에이전트 닉 로피콜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우연이 아니며 특정 목적을 가진 캠페인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드 카길, CM 펑크, 미로, 루셉이죠. 등등 이적한 선수들을 겨냥한 소셜미디어상의 공격이 비용을 지불한 트롤 봇에 의해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괴롭힘이 선수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특히 여성 선수들이 받는 타격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장의 당사자는 자신의 발언에 확신을 보이며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증거 게시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현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팬덤 간의 갈등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토니칸의 현질로 조작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적 후 나타내는 특정 패턴의 비난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라이벌 단체로 옮긴 선수에 대한 기존 팬들의 일반적인 반발심이 투영된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선수들을 향한 무분별한 온라인 공격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성숙한 팬 문화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니칸이 WWE로 옮긴 자신의 장난감들을 욕하고 있다. 현지를 통해서 마치 주요 대세 여론인 것처럼 블레이크 먼로부터 시작해갖고 제이드 카길, 스테파니 바켈이 WWE로 갔을 때 실제로 화가 났다고 하죠. 자신의 쇼에 나와서 스타가 됐는데 자신이 계약서를 내밀자마자 WWE로 가버렸다 이러면서 극대노했다라는 뉴스는 굉장히 유명한 썰인데 그런 것처럼 이 토니칸이 자신의 손에 있던 장난감들이 WWE를 가고 나면은 온라인에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다 고용된 로봇이다. AI 봇을 통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다. 라는 썰인데 이 썰이 있잖아. 이 닉 로피콜로가 지금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썰을 싹 풀었거든요. 이 로피콜로가 아주 당당하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걸로 인해서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면 난 증거를 내뱉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 토니칸이 AI 봇을 산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피콜로가 누구냐면은 패러다임 소속의 에이전트예요. 패러다임이 뭐냐면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M 펑크, 미로, 티파니 스트래튼 아무튼 뭐 헐리우드 배우를 할 수 있는 WWE 선수를 겸할 수 있는 다수의 선수를 갖고 있는 에이전시에 소속된 연예인 에이전시의 닉 로피콜로가 토니칸을 까는 거예요. AI 봇만 있겠어. AI 봇보다 싼 인력도 있을 텐데. 데이브 멜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습니다. 네. 돌아서자마자 라는 뉴스인데요. AEW 소속 레슬러 루세브의 대리인을 맡았던 닉 로피콜로가 AEW 내부의 은밀한 정보 유출과 여론 조작 방식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는 미로의 계약 해지 협상 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기밀 대화가 어떻게 미디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지 그 실태를 전했습니다. 로피콜로는 미로가 AEW 수장 토니 칸에게 정중하게 방출을 요청했을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미로가 토니 칸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 방출을 요청했지만 그 대화가 있은 지 불과 6시간 만에 파이트풀 셀렉트나 데이브 멜처 같은 유력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이 보도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내부의 극비 대화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특정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니 칸이랑
미로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잖아. 미로가 사장님 저 WWE 가고 싶습니다.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토니 칸이 응 알았어. 그러면서 책상 밑에서 데이브 멜처 이렇게 채팅을 막 치는 거야. 채팅을 막 치면서 미로 이 새끼 나간대 이러면서 이거 좀 이제 안 좋게 좀 써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로피콜로의 썰이에요. 로피콜로는 근데 이걸 확신하고 있고 로피콜로는 지금 뭐 토니 칸 소송 걸어봐 나 증거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팟캐스트에서 썰을 싹 풀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질어질한데 해서 이제 그는 토니 칸 회장이 정보를 매체에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계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업계 권위자인 데이브 멜처를 언급하며 데이브는 토니 칸에게 자주 이용당하며 팩트 체크 없이 토니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사를 쓴다 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선수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선수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단체 측에서 먼저 정보를 흘려 대중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선수를 압박하고 단체의 입맛에 맞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뉴스를 시작하면서 이 데이브 멜처, 뭐 알바레즈,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 이쪽 출처를 안 할 순 없지만 할 때마다 헛웃음이 나요. 뭐 카이리 세인이 백래시에 날 확률은 50% 이상 이런 거 있잖아. 보면서 아 진짜 쓰기 싫다 이러면서 쓰고 있는데 이 토니 칸의 보시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토니 칸이 고용한 봇 중에 가장 싼 봇이 아닐까. 비록 봇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간이지만 생체 앞을 봇.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피콜로가 지금 터트린 폭탄이 너무 재밌긴 합니다. 예. 이 로피콜로가 진짜 빠꾸가 없어서 너무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헐리우드 에이전시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에이전시가 본인들이 WWE의 재계약을 리드하면서 배우 쪽도 하려고 하고 있다 해서 CM펑크가 실제로 많은 영화랑 드라마에 나오고 있잖아. 프로레슬링 드라마 힐스라던가 무슨 뱀파이어로 나오는 영화도 있고 막 뭐 보안관으로 나오는 드라마도 있고 막 별이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닉 로피콜로의 작품이라고 보여지고 이 닉 로피콜로가 자신의 에이전시가 AW하고 일하고 있을 때 더 많은 돈을 확보하면서 WWE로 점프시키려고 할 때 토니 칸이 했다는 행동을 본인의 목을 내걸고 폭로를 한 거야. 그래서 막 여기에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증거 개시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니 고소해봐 나 증거 다 있어. 이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재밌어요. 나 그래서 이 닉 로피콜로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용의 꼬리를 선택이라는 뉴스인데요. 데이브 멜처는 최근 WWE 한 유명 선수가 AEW로 이적해 거액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뒤로 하고 WWE에 남기 위해 50% 수준의 연봉 삭감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협상의 배경에 따르면 이번 연봉 삭감은 TKO 그룹하에서 진행 중인 계약 구조 조정입니다. TKO 측은 해당 선수가 과거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보다 현재의 시장 가치나 활용도가 낮아졌다라고 판단하여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며 멜처는 이 선수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면에서 회사가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수는 AEW로 이적할 경우에 현재 삭감된 금액보다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 단체로 옮기는 모험 대신 비록 연봉은 줄더라도 익숙한 WWE에 남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삭감 폭은 크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적지 않은 액수인 계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뉴데이가 유사한 연봉 삭감 및 계약 재편 요구를 거절하고 WWE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이 선수는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며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멜처는 그가 소위 말하는 최정상급 선수는 아니고 상당히 푸시를 받았던 스타라고 묘사했습니다. 누굴까? 50% 삭감을 받아들였다. 뉴데이는 거절하고 나갔잖아요. 기존 계약의 구조조정. 이게 제일 이번 주에 핫한 키워드인데 기존 계약의 구조조정. 이거를 뉴데이는 거부하고 나간 거야. 근데 누군가는 받아들였어. 그게 누굴까? 군터라는 말이 있었네요. 군터 되게 AW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죠. 불리한 탑톡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레슬링 실력을 겸비한 선수이기 때문에 AW에 굉장히 어울리는데 군터라는 썰이 있다? 미즈 너냐? 미즈는 AW에서 안 살 것 같지 않아?
너무 캐릭터 위주라 AW에서 욕심낼 것 같지 않은데 미즈는 AW에서 욕심을 안 부릴 것 같아. 쓸데없이 비싸. 그래서 50% 삭감을 받아들일 레슬러가 있다. 군터도 좀 신뢰가 가고 저는 LA 나이트도 좀 생각이 나고 여기에 제이우소라는 말도 있어요. 제이우소는 싱글에서의 챔피언 마테리얼이었으나 이제는 인기가 하락한 태그팀이다. 그래서 제이우소 아닐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썰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뉴스인데요. 방금 뜬 뉴스입니다. 새로운 구도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100만 달러를 제한한다면 AEW는 원래는 그 레슬러를 영입하려면 100만 달러 이상을 내야만 했었는데요. 근데 WWE가 최근에는 그 계약을 구조조정하고 있어서 제한을 만약에 50만 달러로 낮춘다면은 AEW는 더 이상 100만 달러 근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토니는 이제 레슬러들을 더 적은 금액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WE 급여 삭감은 전체 산업에 파급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전 세계 레슬러들이 더 적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WWE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만 달러 받는 애를 50만 달러로 삭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다. 뉴데이 코피부터 시작해갖고 뉴데이랑 코피는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 50% 삭감을 받아들이는 레슬러가 있다. 익명의 레슬러 A씨는 이 50만 달러 50% 삭감을 받아들였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단가가 낮아졌다. WWE가 낮춰주면은 AEW는 더 좋은 선수를 더 싸게 사올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버젯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KO가 지금 저 채팅 말대로 전체 예산의 10%로 선수의 예산을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 TKO가 쓰는 돈이 16%에서 10% 사이로 선수에게 쓰는 돈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AEW가 낙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야. 너 WWE가 50만 달러 준다 해서 나왔지? 그럼 60만 달러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70만 달러 어때? 이래서 죽어도 100만 원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페이컷 면역자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TKO 그룹의 대대적인 계약 재편이 화제인데 WWE 내에 해고 불가능 조항을 가진 선수가 단 한두 명뿐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데이브 매처에 따르면 대다수의 톱스타들조차 문서상으로는 해고 방지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예외적인 성역으로 로만 레인즈와 코디 로즈를 유력하게 뽑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출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만 서면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는 것에는 WWE가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중간에 해고가 되는 것을 아예 면역할 수 있는 계약자들은 한두 명밖에 없다. 로만 레인즈, 코디 로즈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중간에 해고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WWE 위에 있는 TKO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계속 봐서 얘 비싸네. 얘 비싼데 얘 계약 좀 다시 구조조정해봐. 다시 재협상해봐. 라고 TKO가 WWE를 압박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뉴데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수들이 지금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보고 있어요. 우리 계약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전에 계약한 건 너무 비쌌어. 이런 식으로 아주 굴욕적인 조건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받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스 하는 사람도 있고 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또 오늘의 가장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배 터지겠네 라는 뉴스입니다. 불행히도 WWE 방출 행진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의 브라이언 알바레즈에 따르면 추가 방출이 임박했으며 타마통가, 엑시엄, 네이탄 프레이저, 엔젤, 베르토 등이 우려 명단에 올랐습니다. 썸머슬램쯤 로스터가 얇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바디슬램 플러스는 TKO 그룹이 더 많은 선수에게 계약 구조 조정을 요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영진은 선수의 생산 효율성 대비 과도한 연봉을 지불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과거 엔데버 시절 WWE를 구매할 때 진 부채를 갚기 위해 수익 극대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수뇌부의 보상 체계입니다. 레슬너믹스에 따르면 아리 엠마뉴엘 회장의 보수는 1,800달러에서 6,700만 달러로 272% 폭등했고 이게 980억 가량의 금액이에요. 원화로. 니칸 사장의 보수 역시 60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 350억 원 규모인데 304% 증가했습니다. 맷 갈라에서 더 락이 손목에 차고 나온 330만 달러짜리 48억 원 상당의 시계 가격이 WWE 태그팀 부서 전체 연봉과 맞먹는다는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 탐욕이라는 단어로 대변되어 큰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진들 연봉 그리고 보너스는 엄청 올랐는데 300%가 올랐잖아. 300%가. 그랬는데 정작 선수의 몸값을 줄이고 있다. 이거는 좀 많이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막 350억 막 이러니까 맥갈라가 뭐냐면은 주요 행사인데 헐리우드 배우들이 특히 가장 옷을 신경 쓰고 나오는 그런 쇼가 되겠거든요. 그 맥갈라는 늘 헐리우드의 주요 행사인데 여기에 덜하기 손목에 차고 나온 시계만 해도 48억이다. 이 48억은 태그팀 전체 연봉과 맞먹는다. 좀 욕을 많이 먹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썸머슬램쯤 로스터가 얇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하반기가 되면은 스맥다운이 2시간으로 줍니다. 이제 메인 로스터 쇼가 전체가 로우하고 스맥다운 합치면 5시간 정도잖아. 이제 스맥다운이 2시간으로 줄어들면은 전체 방송 시간 5분의 1이 줄어드는 거잖아. 로스터의 5분의 1이 날아가는 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썸머슬램쯤에 사람이 더 나가게끔 하려고 기존 계약을 구조조정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갈 새끼 나가. 남으면 난 더 좋아. 너희들한테 돈 절반만 주면 되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레이 페니스 얼마나 열심히 써먹고 있는데 지금 레이 페니스 지금 메인 이벤트 쇼 개근이에요. 지금 매주 나와서 막 거기서 막 로이스 키스한테 연패당하면서 로이스 키스의 WWE 링 적응을 도왔잖아. 얼마나 열심히 출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쇼에 안 나올 뿐이지. 예?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레이 페니스도. 그래서 좀 선수들한테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맥갈라 쇼에 나온 더락 드웨인 존슨 시계 30억. 이 시계 하나가 태그팀 디비전 전체 연봉을 맞먹는다고 해요. 근데 태그팀에 대해 줄줄이 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옷이 왜 이래? 하나도 안 보시는데? 가장 근육 있는 치마 입은 남자라고 하네.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잘 되네 2배로란 뉴스인데요. 레슬매니아 당시 과도한 셀레브리티 노출에 대해 팬들의 거센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KO는 오히려 연예인 활용을 2배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파이터 풀 셀렉트 보도에 따르면 경영진은 레슬매니아에 출연한 아이쇼 스피드, 젤리롤 등 연예인들의 활약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조연으로 밀려나고 경기력보다는 화제성 위주의 보여주기식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젤리롤 같은 가수가 챔피언 벨트 근처까지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WWE가 본질적인 제품의 질보다는 연예인 마케팅이라는 집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뭐 새로울 것도 없는데 우리 잘하고 있네. 연예인을 2배로 늘릴까? 이게 좀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예인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스테판 에이 스미스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는 2분의 1에 셀럽이 2배야.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참 요약을 잘해보면은. 그래서 셀럽을 쓸 돈으로 선수들 연봉을 다 줬겠다라는 짤도 막 돌고 있는데 나도 여기에 동감을 해요. 다른 세계선에선 점점이란 뉴스인데요. WWE가 TKO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에 매각되었다면 전 회장 빈스 맥맨이 여전히 실권을 잡고 있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측은 매수 시 빈스 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입찰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지금의 TKO 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토니 칸 역시 잠정적 매수자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WWE 소유권 향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소유권 향방이 벌써 궁금한 건데 아니 왜 TKO가 무조건 매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현지에서는. 그래서 지금 TKO가 수익을 증대시켜서 회사의 몸값을 불리고 그로 인해서 WWE를 매각할 거라는 예측이 그런 구도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다보고 있잖아. 얘네 하는 꼬라지가 사모펀드 하는 거랑 똑같다. 조만간 매각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 저번 매각 때는 사우디가 입찰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입찰 경쟁에 아예 안 끼어들었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아예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은 진짜로 사우디가 WWE 살 수도 있고 토니카는 저번에 입찰에 들어갔었는데 못 샀죠. 사는데 실패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사우디가 진짜로 했었더라면 사우디의 기업 WWE는 이 미국 내 잔해 그랜트의 스캔들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가 예정대로 샀었더라면 빈스가 지금도 WWE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내부자의 증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스가 쏘아 올린 겁나 큰 똥 맞죠. 그래서 이 멀티버스가 정말 어질어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가 어지러지래. 뉴스가 좀 뭔가 다 굵직굵직했지. 우리도 하기 싫어요. 네, 나랑 편집자님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 뉴스가 너무 좋은 뉴스가 없네요. 우린 좋은 뉴스 하고 싶은데 좀 시청률도 오르고 좀 재밌는 사건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 안 좋은 것만 있다. TKO 하기 지겹다. 편집자님도 그렇게 얘기해. 편집자님이 누구보다 TKO 떡밥을 즐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쇼 오프닝 같은 거 보면은 막 맛있게 하잖아. 막 보이긴 그렇게 보여도 나랑 카톡할 때는 괴로워하고 계셔. 좀 재밌는 썰 하고 싶지 이 TKO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 그래서 좀 좋은 뉴스가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피노키오라는 뉴스인데요. 로만 레인즈가 6월 모든 TV쇼에서 제외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TKO와 계약 재협상 불발설이 돌았으나 이는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업계의 권위자 데이브 멜처에 따르면 로만 레인즈가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PLE에서 불참하게 되면서 해당 이벤트를 빌드업할 TV쇼에 출연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팬들의 불만은 거셉니다. 여름 내내 풀타임 챔피언으로 활동하겠다던 약속을 단 한 달 만에 어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말 백래시에서 제이코 파투에게 타이틀을 뺏긴다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6월 한 달간 로의 간판 얼굴이 사라지는 초유의 상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가 또 있는데요. 남아 이런 점점이란 뉴스입니다. 월드 챔피언 로만 레인즈의 6월 로 출연 일정이 취소되면서 계약 분쟁 루머가 돌았으나 이는 단순 행정적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PW 인사이더는 레인즈가 원래 6월 로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광고에 이름 올라갈 것 자체가 실수였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레인즈가 6월간 한 달간 활동을 쉬게 됨으로써 풀타임 챔피언으로 활동하겠다던 이전의 발언과는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광고에서도 여전히 이름이 포함되어 출연 여부에 대한 소식통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승리를 장담한 프로모와는 달리 파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소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또 가요. 6월이 지나면 이제 유럽을 가거든요. 유럽 해갖고 막 클래시 인 이탈리 있잖아. 여기 일정에는 또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막 커뮤니티에 뭐 로만 레인즈가 개근할 건데 오타가 난 거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고 6월을 개근 안 한다. 6월 안 나온다. 파트타임 개손이 집어쳐라. 풀타임이다 이거 있잖아. 이건 구라가 맞고 그래서 6월 안 나와요. 6월에 안 나와서 사우디 PLE까지 안 나올 수가 있어. 사우디 PLE를 안 나올 거라서 6월에 다 빠지는 거거든. TV쇼에서 빌드업이 돼야 PLE에서 경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PLE에서 경기 안 할 거기 때문에 6월에 싹 빠질 거란 얘기야.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포스터에는 로만 레인즈가 아직도 있어. 그러면은 왜 안 나오는데 포스터엔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 여기서 로만 레인즈가 빠지는 것 자체가 제이코파2가 이길 거라는 스포일러가 될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포스터에 로만 레인즈가 계속 있어야 로만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 갑자기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포스터에 로만이 갑자기 빠져봐. 이거 제이코파2가 이기는 거 아니야? 제이코파2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뭔가 개소리 같은데. 그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로만 레인즈가 클래식 이탈리까지는 나온다 쳐도 6월을 지금 뭐 빠진다. 사우디를 빠진다. 이거는 일단은 지금 정배로는 사우디를 빠져요. 지금 정배로는 6월 TV쇼를 다 빠집니다. 5월 백래시까지는 해요. 근데 6월을 빠져요. 그게 지금 정배예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 돌던 오보, 오타 이거는 그 번역한 사람이 오타고 오히려 이제 뭐가 정설이냐면은 결국 이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로만 레인즈가 광고에 이름이 올라간 게 실수인 거야. 6월 안 나옴이 확정이고 6월 나온다고 한 게 행정 실수인 거야. 지금 뭐 한국에는 뭐 이상하게 퍼져 있어. 원본이 뭔지 모르겠는데 로만 레인즈가 광고에 이름이 올라간 게 실수고 우리나라에 누가 번역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돌고 있는 건 오보입니다. 오보. 그래서 저한테 정정하라고 막 댓글을 많이 다셨던데 지금 라이브에 있는 누군가가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고 로만은 일단은 6월 한 달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만 레인즈의 스케줄이 지금 5월은 개근입니다. 5월은 개근이에요. 근데 6월은 안 나올 거다. 클래식 이탈리까지는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게 백래시에서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백래시에서 뺏겨서 오히려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6월 사우디 이벤트 포스터에 로만 레인즈가 아직 포스터에 얼굴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제이코파2가 이기면 스포일러니까 일부러 포스터에 로만 얼굴 남겨놨네 막 이렇게 역 발상을 해갖고 제이코파2가 백래시에서 이기나봐. 로만은 6월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백래시에서 그냥 제이코파2 먹방 하고 클래식 이탈리 시즌까지 경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PLE까지
사우디까지 풀 스케줄 뛰는 거잖아. 풀타임으로. 로우 포함해서. 그러고 사우디까지 한번 쉬는 거면은 나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데. 근데 좀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6월을 쉴 거다. 클래식 이탈리 끝나면 쉴 거다. 방어전 2번 하면은 한 PLE는 쉴 수 있지. 지금 코디도 이번 백래시 쉬잖아. 그렇게 뭐 큰 무리라거나 반감은 없는데 그냥 했던 말을 취소하는 게 좀 짜치긴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니 칸의 꿈이란 짤인데요. 그래서 로만 레인즈가 AWO는 상상하는 토니 칸. 결국에 단순 직원의 실수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로만 레인즈가 이 타이밍에 또 결장하고 계약서상의 갈등이 있고 이런 루머가 있게 되면서 로만이 WWE 떠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근데 로만은 뉴데이처럼 기존 계약의 구조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까 뉴스에도 얘기했듯이 뉴데이는 그 뉴스 원문에 써진 대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만 지금 활약도가 미미하잖아. 그런 애들한테만 기존 계약 구조 조정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로마는 근데 지금 활약이 미미하지 않잖아. 지금 활약이 굉장히 대단하잖아. 나츠님이 생각하기에 로마는 아이콘입니까? 이미 아이콘을 넘어섰죠. 로마는 이미 아이콘을 넘어섰어요. 11번의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를 하고 7연속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아이콘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 아이콘이 아니면 뭐냐 대체. 이미 아이콘을 넘어서서 고트 반열에 올라섰어. 더구나 1300일이 넘어서는 근대 레슬링 최장 기록까지 갱신했잖아. 이 사람이 아이콘이 아니면 대체 뭐야? 그냥 억까하는 거야. 그게 아이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억까하는 거야. 나는 사실 로만 레인즈를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옛날에 그 바티스타 로얄 럼블 우승했을 때 준우승 했잖아. 그때 슈퍼맨 펀치 딱 찍을 때 그 카리스마에 약간 매료된 적이 있긴 한데 이번 레슬매니아를 통해서 더더욱 더 좋게 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막 엄청 애정하진 않아요. 근데 로만 레인즈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미 아이콘을 넘어섰어요. 사실 고트 반열이지 맞잖아요. 레슬매니아 7번 연속 메인 이벤트 11번의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그런 사람이 고트급이 아니면 이미 아이콘을 넘어섰죠. 아이콘이 아니면 대체 뭐겠어. 개인적으로 배드블러드 때 두루랑 뽑은 경기랑 요거 그쵸.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레슬매니아 42 경기는 솔직히 레슬매니아 뿐만 아니라 WWE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이콜로지를 너무 완전히 빠져들어서 봤어요. 진짜 한편의 영화처럼 봤어요. 로만 레인즈 경력에 있어서 최고의 경기고 CM 펑크 경기에 있어서도 거의 옛날 사모아조 그 급이야. 거의 진짜 최고의 경기 생각이 듭니다. 쇼마 언더 경기랑 비교하는 그 개 많은 거 보고 놀랐음. 그니까 5번의 세그먼트가 굉장히 많은 시청률을 거둔 순간이라고 퍼워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제일 피크였던 것 같긴 하네. 제이우소랑 로만 레인즈 갈등할 때 이때가 307만이네. 이때가 제일 피크였던 것 같긴 해. 나도 브레이 와이어 테리 펑크랑 같이 추모할 때가 289만. 이때도 피크였네 확실히. 넷플릭스 에라 전 시청률이네. 그니까 넷플릭스에서도 근데 이번에 300만 넘었죠. 이게 지금 우리는 당장 CM펑크가 스맥다운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고 내년 레슬매니아 할 수도 있다. 이 드림 매치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로우에서도 세스하고 로만 레인즈의 갈등이 예고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게 사실 올해 매니아 대진이었거든. 올해 매니아의 가장 플랜 A 최초의 계획은 CM펑크 로얄럼블 우승 후 코디 로즈에게 도전 이거였는데 이게 막 누가 막 다이빙 박치기 해서 막 머리 깨지고 막 누가 배 터지고 막 해갖고 막 이케저케 해갖고 막 이상하게 바뀌었잖아 대진이. 그랬는데 원래는 이거였어. 근데 이거를 내년에 한다. 거의 반성문이 아닐까. 이제서야 무너진 집의 외양간을 고치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원래 레슬매니아 42의 드림 매치였던 코디 펑크 세스 로만 내년도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레슬 시크라는 채널의 예상입니다. 예상. 연예기획사 플러스 넷플릭스는 배우란 뉴스입니다. WWE가 넷플릭스와 거대 계약을 맺은 가운데 연기자 길도 열리네요. 닉 로피콜로는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수뇌부와 CM펑크와 리브 모건을 자사 영화 및 TV 시리즈의 주연으로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WWE와 넷플릭스 사이 어떤 선수가 연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 공백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패러다임 소속 에이전트인 닉 로피콜로 본인이 직접 두 선수에게 넷플릭스 최고 컨텐츠 책임자인 벨라 바자리아를 포함한 핵심 임원진들 사진과 이력을 보내면서 WWE 표준 일정 대신 이들과 직접 소통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전략은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리브 모건은 벨라 바자리아와의 45분간의 독대를 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리브는 면담 후 루피콜로에게 벨라가 내 챔피언 벨트 사진도 찍고 나를 정말 좋아해요 라며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로피콜로는 넷플릭스 내부에서 벨라 바자리아가 직접
CM 펑크와 리브 모건이 출연하는 영화를 기획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WWE 선수들이 배역을 따내기 위해 헐리우드를 쫓아다니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넷플릭스 측이 먼저 특정 선수를 지목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단순히 링 위에서의 활약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히려는 WWE 스타들의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로피콜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이전시거든요. 에이전시. 배우 겸 선수 패러다임 소속의 에이전시에 있는 에이전트 닉 로피콜로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쪽에서 WWE하고 10년 딜을 맺었잖아. 조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10년 딜을 맺었기 때문에 요즘 WWE 애들 핫한데 어디 뭐 영화 좀 찍게 해볼까? 우리 넷플릭스 단독 영화 좀 찍게 해볼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좋을까 해서 이제 하고는 싶은데 누구로 할지를 못 정하고 있는 거를 닉 로피콜로가 캐치를 해내면서 자신의 에이전시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소속 선수 리브 모건하고 CM 펑크를 꽂아 넣었다. 그래서 이 대표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책임자 벨라를 미팅을 시켰다. 그래서 리브 모건이 45분간 독대를 했는데 오히려 벨라가 더더욱 리브 모건에게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리브 모건, CM 펑크,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 드라마 주연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티파니 나도 그니까요. 티파니도 머지 않을 것 같은데? 티파니, 드루 맥킨타이어 막 진짜 뭐 넷플릭스랑 지금 한솥밥을 10년간 먹을 건데 앞으로는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좀 이 부분이 좀 재밌긴 했어요. WWE 선수들이 과거에는 헐리우드를 쫓아다니면서 배역을 따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 측이 먼저 특정 선수를 지목해서 러브콜을 보낸다.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이 아침 뉴스를 시작하면서 이런 재밌는 뉴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뉴스를 많이 하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리브 모건이 챔피언 되고 나서의 짤인데 귀여워서 퍼와봤고요. 월드 챔피언 들고 있는 리브 모건 내플릭스에서 영화 찍자고 할만하다. 예쁘다. 연기도 잘할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고집쟁이 끝판왕들이란 뉴스인데요. 이건 뉴스라기보다는 최근에 썰을 풀었어요. 에디 킹스턴이. 지난 2021년 AEW 대립 중 CM 펑크를 실제로 때리는 것이 즐거웠다라고 고백했던 에디 킹스턴이 이번에는 당시의 비하인드 상황을 더욱 상세하고 냉소적으로 폭로했습니다. 흔히 팬들은 두 선수가 프로답게 앉아 경기의 합을 맞추고 각본을 짰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킹스턴의 설명은 정반대인데요. 킹스턴은 펑크와 대립 중 서로의 각본, 프로모, 경기를 진행하면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답니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긴장감만이 존재했으며 그 적대감이 고스란히 링 위로 이어졌다는데요. 킹스턴은 현재까지도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분명히 하며 CM 펑크에 대한 여전히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략한 문장에는 2021년 경기 중에 펑크가 출혈이 났을 때 희열을 느꼈다라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디 킹스턴 CM 펑크에게 졌는데 그 패배하는 대립 중에 CM 펑크하고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경기를 짜야 될 거 아니야. 경기를 짜는 것도 뭐 이야기를 전했는지 아니면 링 위에서 실제로 A부터 Z까지 생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펑크랑은 단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 웍이 그들이 나눈 유일한 대화인 거야. 마이크 웍이 되게 매콤했거든요. 그래서 와 얘네 진짜 사이 안 좋나 보다 이렇게 막 추측만 했는데 진짜 사이 더럽게 안 좋았다. 머신건 참 못 쓰는 새끼 대 벅션 레리어트 못 쓰는 새끼. 그쵸. 두 번이나 엉덩방아를 찍었던 CM 펑크 그 뒤로 이제 스프링보드는 아예 그냥 봉인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군대 기사였던 것이란 뉴스인데요. 링 제너럴 군터의 원래 계획은 코디 로즈가 아닌 LA 나이트와의 대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로우에서 LA 나이트와 짧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군터를 스맥다운으로 보내 코디 로즈에게 도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다행히 LA 나이트는 여전히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그를 위한 각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LA 나이트가 안 보이긴 하네요. 네, 널 위한 각본이었어. 널 위한 순간이었어. 이 트리플 H가 혼내던 대사 저도 아직 머릿속에 선하고 LA 나이트는 그 천장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 그 천장은 이제 본인이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원래는 군타랑 하려다가 군타가 스맥으로 가서 LA 나이트가 또다시 길을 잃었다. 참 짠하기도 하고 응원하려고 하면은 혼자 막 자빠지고 이러니까 참 머리가 복잡해요. LA 나이트만 생각하면 그죠? 라기사는 참 계속 겉도네 모멘텀 다 죽어. 그니까요. 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마음이 참 복잡해.
다음 뉴스입니다. 박복 그린이라는 뉴스인데요. 여성부 US 챔피언이었던 첼시 그린이 최근 심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첼시 그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10년 만에 드디어 상심실성 빈맥 질환을 발견해 3시간 동안 시술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현재 회복 중이며 매우 밝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레슬매니아 시즌을 앞두고 발목 부상으로 공백기를 가져야 했던 그녀가 아직도 나오지 않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방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건강을 위한 병가였습니다. 팬들과 동료는 그녀의 빠른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뭔가 심장에 질환이 있나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첼시 그린을 응원하잖아. 뭐 경기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캐릭터 소화 능력에 이어서 막 애티튜드가 워낙에 좋으니까 남들이 버린 기회를 사는 선수잖아. 그래서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성 타이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의 뭐 여자 LA 나이트 같아. 사람들이 모두 응원하는 인기 만점 언더독. 다음 뉴스입니다. 카이리의 왕복 티켓이란 뉴스인데요. 이번 주말 열리는 백래쉬에서 대형 복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방출된 카이리 세인이 이번 PLE에 등장해 이오 스카이, 아스카와의 스토리라인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데요. 일회성 출연일지, 정식 복귀일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장 반응에 따라 향후 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뭐 거의 칼리토처럼 일회성으로 복귀시켰다가 와 반응 개쩌네 정식 계약 축하 막 이럴 수도 있다라는 브라이언 알바레즈의 뇌뇌망상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백래시 때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냥 저는 여기 그냥 이 이름에서 그냥 신뢰가 여기서 그냥 신뢰가 내려갔어요. 아예 이 뉴스를 안 담으려다가 그냥 또 안 담기엔 좀 그래서 담아놨습니다. 제가 신뢰하던 뉴스가 얼마 전에 카이리 세인을 잘랐지만 관중들의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통해서 또 한번 카이리 세인이 WWE랑 재계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뉴스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WWE는 다시 알투루스 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전년도에도 알투루스 잘랐는데 사람들이 때를 써서 알았어 이러고 다시 재고용했는데 지금 알투루스 하는 거 봐봐 뭐 별거 없잖아 솔직히. ESPN 플러스 어떻게 활용하는지 막 스맥다운 백스테이지에서 막 구구절절하고 백스테이지에서 그 다음에 챔피언십 한번 하고 뭐 이게 다인데 근데 이게 이번에도 사람들이 때를 쓴다고 카이리 세인을 또 붙여주면은 다음 연도에도 또 사람들이 때를 쓸 거고 이걸 반복할 거란 거야. 그래서 WWE는 설레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저는 이쪽을 좀 더 신뢰하고 있어요. 사실 카이리 세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뉴스입니다. 영입 당당자 어리둥절이란 뉴스인데요. 베테랑 AJ 스타일스가 최근 단행된 카이리 세인의 방출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타일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카이리는 현재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고 아스카와의 태그팀 활동도 훌륭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결정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카이리가 일본 복귀를 원했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본인이 직접 이를 부인하면서 그녀의 방출 배경은 더욱 짙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WWE 미래를 영입하는 역할을 맡은 AJ가 WWE 현재 선수를 내보내는 방식에 혼란을 느낀다는 게 뭔가 코드가 매칭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한 5년 뒤 예를 들면은 AJ가 영입을 한 꿈나무가 이 WWE TKO의 제한 구조로 인해서 잘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AJ가 앞으로 굉장히 좀 혈압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세계선이 그려지면서 뭔가 흥미로웠어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카이리 폼이 떨어지긴 했어서 경기적인 면에서는 그런 지적이 좀 있긴 했는데 일단은 프로모라던가 각본의 몰입감? 제일 재밌었다 로우에서. 실제로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도 순간 시청률 집계를 하더라고. 근데 카이리 아스카 거기가 제일 높았대. 그래서 왜 잘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또 여성 태그팀 디비전도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 역대급으로 여성 태그팀 디비전이 지금 훌륭한데 그 와중에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백래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백래시가 이 프리뷰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카이리 세인은 길이는 암밴드, 해적 모자, 카이리 세인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있을 것 같지 카이리 세인 본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그냥 인세인 엘보 정도? 경기적으로 치면 WWE에 잘릴 애들 한 트럭 넘어요. 그니까요. 예. 경기력이 방출하고 연결되는 경우는 그냥 흔치 않은 것 같아. 특히 지금 TKO 시대는 그냥 돈값을 하냐 안 하냐만 따지는 것 같거든요.
땡큐 뉴데이란 뉴스인데요. WWE 상징적인 팀 뉴데이의 코피 킹스턴과 제비어 우즈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청 길게 전했어요. 네. 근데 이제 코피 킹스턴은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고 믿는 바를 위해 끝까지 싸워라. 업무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지 말라라는 뼈있는 말을 남기며 최근 불거진 TKO 그룹과의 계약 갈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랜디 오튼을 비롯한 수많은 동료가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으며 부상 중인 팀 멤버 빅이 역시 내 형제이자 가족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라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이 듀오가 조만간 AEW에 합류할 것이라는 루머가 지배적입니다. 해서 영벅스 뉴데이 드림매치 하지 않을까? 뉴데이가 근데 상표권이 있어서 뭔가 다른 이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뉴데이를 연상하게 될 비슷한 이름이 뭐가 될지도 기대가 되고, 저번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코피와 제비어 우즈가 기술 제한이 없어지면 어떤 기술을 쓰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봉인기 없는 고삐 풀린 이들의 경기력이 새삼 기대가 되고요. 올드데이는 뭐야? 설마 올드데이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좋았죠. 네.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좋았던 게, 기존 전년도에 7년간의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다시 구조조정 당하는 굴욕을 받아들이지 않은 코피 킹스턴의 뼈있는 한마디가 임팩트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에라. 뉴에라. 뉴에라는 근데 그 모자 거기에 걸리지 않을까? 뉴에라 괜찮네. 재밌네요. 턴일했을 때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했죠. 비기가 좀 더 계속 나왔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좀 안타깝긴 해요. 이 뉴스가 재밌습니다. 게임을 깜빡했네 라는 뉴스인데요. WWE 전설적인 팀 뉴데이의 거취를 두고 레슬링판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WWE가 제비어 우즈를 잔류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WWE가 우즈에게 제시한 카드는 이른바 타일러 브리즈형 계약입니다. 이는 링 위에서의 경기보다 우즈의 장기인 비디오 게임 관련 컨텐츠 활동을 보장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우즈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업업 다운다운의 성공을 의식해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회사에 남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뉴데이 멤버들이 계약 종료 후 타단체 AEW로 이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WWE가 이처럼 집요하게 우즈를 설득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알바레즈는 뉴데이가 AEW로 갈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 WWE가 제시한 조건들 때문에 우즈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즈가 과연 자신의 꿈인 게임 사업을 지원해주는 WWE의 손을 잡을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AEW로 향할지 전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좀 굉장히 재밌죠. 재밌는 게 업업 다운다운의 소유가 누구냐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이 뉴스로 봐서는 제비어 우즈가 계속 소유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WWE 파트너 채널이었기 때문에 WWE가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제비어 우즈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제비어 우즈를 잡기 위해서 타일러 브리즈형 계약을 내밀었다. 이 스트리머 계약을 하려는 건데 타일러 브리즈도 잘리고 나서 지금 이 업업 다운다운 멤버로만 활동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제비어 우즈를 꼬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제비어 우즈가 남게 되잖아. 그러면은 코피 킹스턴이 AEW를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뉴데이가 아닌 코피 킹스턴만의 밸류는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제비어 우즈하고 함께 갈 때보다 연봉 삭감이 된다던가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밸류가 낮아지긴 하잖아. 그래서 이제 제비어 우즈의 결정에 따라서 뉴데이가 AEW를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써진 대로만 읽어보자면 그래요. 제비어가 없으면 그냥 데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비기가 없는 것만으로도 밸류가 반값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타일러 브리전 계약을 제비어 우즈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인다면은 AEW로 같이 갈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구도가 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WWE가 업업 다운다운에 대한 미련이 있어 보여요. 업데이.
그래서 뉴데이가 한때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 게임 기어즈 오브 워 5에도 게스트 캐릭터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잖아. 이때 뭐 바티스타도 게스트 캐릭터로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이럴 정도로 대외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뉴데이가 완전히 나락을 갔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제비우즈의 작별 글인데 겁나 깁니다.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느꼈는데 이 배경을 아무튼 간에 제비우즈도 회사에서 16년간 있으면서 많은 동료들과 정말 수도 없는 기회를 손에 쥐게 되면서 고마웠다 이런 소감을 밝힌 글인데 정말 길거든요. 예, 길고요. 그래서 코피 킹스턴도 굉장히 길게 남겼어요. 이것도 다 나중에 따로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인스타랑 뭐 트위터가 워낙에 다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코피는 특히 자신의 반려자를 또 태그하면서 함께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고요. 또 무엇보다 계약 조건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말라라는 문장을 추가해서 뼈 있는 말을 더 남겼다? 제비어우즈보다? 제비어는 좀 고맙다만 했다라고 하면은 좀 뼈 있는 말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명단은 2019년 이후로 재발로 나간 사람입니다. 재발로. 존 목슬리, 켄타, 더스틴 로즈, 골더스트죠. 브로딜리, 메타디, FTR, 크리스찬 케이지, 데니엘슨, 에던 콜, 카일 오랄리, 토니 스톰, 제프아디 쿠시다, 세자로, 사샤 뱅크스, 사리, 로데릭 스트롱, GYB, 엣지, 리코셰, 바비, MVP, 제이다 스틸, 안드라데, 토마스, 코피, 제비오즈. 그래서 이 사리는 잘리지 않았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써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이것 좀 그만해 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방송을 통해 방출된 선수들을 비꼬는 듯한 연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로우에 이어서 이번 로우에서 로건 폴은 나는 해고될 수 없는 존재다. TKO가 날 자르는 건 사업적으로 손해다. 라고 마이크워크 했으며 해설자 코리 그레이브스는 의리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라는 대사를 남겼습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계약 문제로 회사를 떠난 선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좀 기괴하지 않아요?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제 막 메인 로스터로 콜업된 모멘텀을 받아야 돼 조 핸들이가 로건 폴을 뭐 해고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선수가 모가지가 날아가고 있는 이 판국에 막 콜업된 애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심지어 저번 로우에서는 로건 폴이 화만 냈잖아. You can fire me, you can fire me 막 이랬었는데 이번 로우에서는 대놓고 TKO는 날 자를 수 없어 라고 TKO를 언급하는 게 기괴하지 않냐? 되게 기괴해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 일단은 조 핸드리가 콜업되고 나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 로건 폴하고 대립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굳이 해고여야만 했을까? 키워드가? 이게 타이밍이 의도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로건 폴은 TKO가 날 자르는 건 사업적으로 손해야 라고 마이크워크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TKO 쪽에서 오히려 시킨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트리플 H가 반기를 드는 걸 수도 있고 너무 기괴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의도인지는 전혀 저는 감이 안 잡히는데 요즘 선수들이 직업을 잃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막 콜업된 애가 로건 폴도 해고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가 없어. 그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2연속 PLE 출연 존 시나라는 뉴스인데요. 아이콘 존 시나가 은퇴 선언을 뒤로 하고 이번 주 백래시를 통해 전격 복귀합니다. 시나는 본인이 SNS를 통해 역사를 바꿀 소식을 전하러 간다 라고 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데이브 멜처는 이번 복귀가 시나의 새로운 계약 조건에 포함된 주요 이벤트 출연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록 작년에 은퇴 경기를 가졌지만 WWE 측은 흥행 보증 수표인 시나를 최대한 자주 노출시키고 싶어합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데나우젠의 미스터리 파트너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팬들은 시나의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가져올 역사적인 뉴스가 무엇인지 전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가 뭔가 호스트는 아니고 WWE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발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임씨는 시나 배가 불러있으면 재밌긴 할 듯. 옛날에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영화 중에 그 있었죠. 남자가 임신하는 영화에 저도 어릴 때 막 초딩 때 본 기억납니다. WWE 클럽 9.99달러 막 이렇게 뭔가 그런 상업적인 광고 발표를 한다면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시나가 아무리 WWE 사랑해도 그 총대를 맬까 싶기도 하고 그냥 WWE 클럽의 광고 모델인 걸로만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아 레슬매니아 44 클럽 WWE 머시기가 홍보 아닌가 본인이 얼굴 마담을 하고 있어서 또 그거를 굳이 링 위에서 발표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역사를 바꿀 만한 발표가 뭐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카드입니다. 존 시나가 히스토리 메이킹 뉴스, 역사를 바꿀 만한 뉴스를 얘기할 거라고 하고요. 데나우젠이 미스터리 파트너와 함께 미지어 킬 윌슨 상대 US 챔피언십 재경기 열리게 되고요. 아스카하고 이오의 센파이 후배와의 대결, 여기도 센파이와 후배의 대결이죠. 세스와 브론 브레이커, 여기도 센파이와 후배의 대결인데 로만과 제이콥 파투 기대가 됩니다. 경기의 빌드업 뭐 이런 거는 뭐 차치하고 쇼가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쇼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일요일 오전 7시 숲에서 입중계 할 거니까요. 입중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데 여러분 이 매치업 카드를 이번 로우에서 마이클 콜이 읽을 때 마이클 콜이 뭐라 했냐면은 데나우젠의 파트너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힌트를 줬어요. Somebody who loves money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파트너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힌트에 대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미스터리 파트너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누굴까? 테드 디비아스 주니어. 초고수 TKO. 아 그러네. 아 젤리롤. 멜라이스 머니. 카멜라. 아 JBL 이벤트성으로 한 번쯤은 괜찮겠다. 난 이 사람 싫어하지만 흥미롭긴 하네요. 네. 펑크도 돈 좋아하죠. 난 여기 친구 만들러 온 게 아니야. 난 돈을 벌러 왔지라고 복귀했던 첫 로에서 얘기했었죠. 복귀했던 첫 로에서 JBL에게 손수 차단당하신 나츠 맞죠. 하지만 난 부계정을 팠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번 달에는 3개의 쇼가 있습니다. 몰랐어 나도. 백래시가 이번 일요일 조경호가 할 것 같고요. 세러데이 나의 메인 이벤트가 5월 24일 한국에서 하겠네요. 5월 24일. 아 일요일에 하겠구나. 세나메이크. 한국에서 일요일에 하겠죠. 5월 24일 일요일에 하겠죠. 그리고 클래식 이탈리아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벤트가 많으니까 이번 달에만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하우스 쇼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5월 24일에 내가 뭐하지? 5월 24일 별일 없으면 입중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나메 입중계할 때 되게 보람차거든. 여러분들 후원도 많이 해주고 무엇보다 어떻게든 한국 중계가 죽어도 안 나오는 날이니까 내가 해줄 때 되게 보람이 있는데 일단 세나메 달력에 써놓겠습니다. 세나메 같이 볼 때가 재밌어. 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두 경기만 힘주고 막 에제 나카무라 이런 경기는 거진 안 나오잖아. 트리플 레아까지는 내가 일상생활이 너무 그건 것 같아. 그냥 하이라이트로 보거나 그냥 틀어놓고 그림 그리거나 이게 그나마 좀 보호가 되는 것 같고 올해는 드래프트 안 하나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은근슬쩍 하고 있잖아요. 은근슬쩍 하고 있어서 리아 리플리 스맥다운 가고 로우로는 그 누구야 걔가 왔잖아. 그래서 은근 드래프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또 논의만이란 뉴스인데요. 레슬매니아 42 백스테이지에서 텍사스 방울뱀 스톤 콜드가 있었다는 사실에 팬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트 풀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을 화면에 등장시키려는 아이디어와 논의는 분명히 존재했으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해서 전설들의 카메오 출연이 부족했던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그의 부재는 5개티로 남게 되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레슬매니아 시즌에 이 백스테이지에 심지어 있었잖아. 오스틴이 있었는데 근데 안 나왔다. 또 협상을 했는데 또 돈을 못 맞췄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레슬매니아 40대 어벤져스 어셈블 하던 거기에 오스틴도 나올 수 있었잖아. 근데 마지막 더 락을 물리치는 게 오스틴이었는데 오스틴이 돈이 안 맞았다. 나중에 언더테이커가 극적으로 당일인가 전날인가 극적으로 협상이 돼가지고 언더테이커가 스카이박스에서 편하게 레슬매니아 보다가 에? 갑자기? 이러면서 후드티 입은 채로 막 나가가지고 막 더락한테 초크슬램 하고 그랬잖아. 원래는 그때도 오스틴이 나올 수 있었는데 당일 30분 전까지 확정 안 났었으면 그니까. 그래서 이제 오스틴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돈을 안 맞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찬 거야 라는 뉴스입니다. 전설 릭 플레어가 WWE 샬럿 플레어 활용 방식에 강력한 불만을 표하며 더 이상 WWE 쇼를 찾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플레어는 인터뷰를 통해
NXT 등 육성 시스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존 스타인 샬럿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샬럿 플레어는 25년과 6년도에 걸쳐 알렉사 블리스와 함께하는 현재의 역할에 만족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어서 아버지인 릭 플레어의 개인적인 불만인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카이저를 협박하게 되면서 본인이 먼저 레슬매니아 주간에 아예 출입 통제를 당해버려서 명예전당도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차인 건데 마치 본인이 찬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내 딸을 태그팀 디비전에 썩히고 있으니까 나는 WWE 안 가!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놓는 척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카이저를 협박해서 먼저 출입 통제 당했고 심지어 카이저에게 사과까지 했죠. 그래서 리플레어가 참 이른이 넘은 나이에 너무 SNS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What you gonna do, father? 이런 뉴스인데요. 닉 호건, 프로레슬링에 데뷔 준비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전설적인 레슬러 헐크 호건의 아들 닉 호건이 본격적인 링 데뷔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WWE 퍼포먼스 센터에서 훈련 중인 모습이 포착된 그는 인터뷰를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 링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35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와 경험 부족이 변수이지만 다수의 레슬링 스쿨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레슬링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호건하고 생전에 운동을 많이 하더만 그 헐크 호건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호건이 인터뷰할 때 늘 자신의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체육관에서 아들하고 운동을 같이 엄청 많이 하는데 닉 호건이 체구가 작을지언정 몸이 생각보다 좋더라고. 아버지의 그 추억을 되살릴 만한 한정적인 링 무브만 할 수 있다면 나름 가치가 있긴 해 보입니다. 예. 근데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죠. 좀 아버지의 그 추억마저 욕보일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안 하는 게 낫고 체면치레 할 정도라면 한 번쯤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육 유전자도 받고 하필 탈모 유전자도 받고 그니까 그래서 호건 노스 더 베스트 이거 인기 많았죠. 이거 시즌 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기 많았고 그래서 이때 저는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다 봤거든요. 마지막 엔딩 좀 슬프더라. 호건의 생애를 마지막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마지막 엔딩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쿠키 영상이 있어요. 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면서 뭔가 강력하게 느낌이 있었어. 이거 뒤에 뭐 있을 것 같다 해갖고 넷플릭스가 프로그램 끝날 때 자동으로 지가 재생 끝내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시 간 다음에 뒤에 맨 뒤로 타임라인 갔더니 막 애기들이랑 막 이거 막 볼링 집에서 장난으로 치고 이거 스트라이크 나면은 너네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뭐 닉 호건이 공을 딱 던졌는데 막 호건이 막 너무 좋아해. 헐크 호건이 으아 아들 잘했어 아이스크림 먹자 이러면서 막 애들 둘을 막 안고 퇴장하는 장면으로 그게 쿠키 영상으로 있는데 좀 찡했어요. 네 저는 좀 찡했습니다. 호건 미화 다큐라고 하는데 아직 못 봄. 이게 사실 그렇죠. 이 호건의 다큐멘터리는 나의 유튜브랑 기조가 똑같은데 이 나름 중립적으로 안 좋은 소식을 다루려고 해도 사실 WWE를 아예 배척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기조가 담긴 호건의 다큐멘터리라 나름의 흑역사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막 이렇게 N월드 발음한 거 있잖아. 뭐 호건의 합체 테이프 막 이런 걸로 좀 뭉뚱그려져 있긴 합니다. 예. 어느 정도는 보호 받았다 다큐멘터리. 암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CW 망친 거는 별로 안 다뤘다는데 근데 그거는 애초에 계약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에릭 비숍이 제정신이 나갔어. 애초에 계약을 페이퍼뷰 수익 50%를 준다는 계약이 말이 돼요 이게?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다시 링 위로 오란 뉴스인데요. 온리팬스에 집중해온 레이시 에반스가 레슬링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만간 링으로 돌아올 것임을 확인했으나 복귀 무대가 WWE가 될지 혹은 타 단체가 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그녀의 행보와 가치관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복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가 좀 행보가 좀 레전드긴 했죠. 좀 푸시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릭 플레어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스토리라인으로 임신 발표했는데 진짜로 다음 주에 실제로 임신해가지고 아니 이거 진짜
스토리라인 아니었어? 리플레어 아이를 임신하고요? 막 이랬었는데 아니었고 이제 자신의 그 남편과 아이를 낳게 되면서 다음 주에 실제로 임신으로 출산 휴가를 나갔고 그 다음에 스맥다운에서 갑자기 출산 후에 복귀해가지고 리플레어 그거 아예 기억 세탁한 다음에 선수로서 막 활약했는데 폼이 하락하면서 패배가 쌓이게 되었고 결국에 방출되었고 방출 후에는 아이를 키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올리팬스에 집중을 했던 그런 그녀가 다시 프로레슬링에 집중을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어디가 될지 말을 아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겠죠. 이제 자신도 이제 올리팬스의 한계를 느끼고 선수를 겸업하려는 것 같아요. 올리팬스를 하는 이상 WWE 올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마 다른 곳이 아닐까. 너의 진짜 임신인 그니까 나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 내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렇게 충격적인 건 안 잊혀지거든. 근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